자, 5분 정도 더 끓였어. 안녕하세요. 사나래입니다. 오늘 혼밥 식탁 주제는 생일상이에요. 누구 생일상이냐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한 3-4개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뉴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메뉴는 들깨 미역국, 참외 샐러드, 아스파라거스 견과류 구이, 그리고 떡볶이입니다. 미역국은 오래 끓여야 맛있으니까 들깨 미역국부터 먼저 해볼 건데, 자른 미역 한 주먹 반 정도 물에 불려놨거든요. 이걸로 들깨 미역국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불린 미역을 냄비에 넣고 제가 미역 건더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참기름 넣고 먼저 볶아주세요. 불이 너무 세다. 잠깐만, 이게 움직이네요. 뚝배기가 움직이네요. 움직이지 마. 일단 이렇게 잡고요. 어느 정도 볶아지면 마늘 넣고 조금만 더 볶아주세요. 미역줄기가 너무 많나? 하지만 전 미역 건더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물을 넣고, 물은 한 500ml 정도 넣어줄게요. 국간장도 1큰술, 국간장도 1큰술 넣고, 팔팔 끓을 때까지 끓이다가 들깨가루만 넣어주면 끝이에요.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쉽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끓여보겠습니다. 자, 미역국이 어느 정도 끓으면 들깨가루 이게 2큰술이거든요. 이거 넣어주고 한 5분 정도만 더 끓이면 완성이에요. 건더기 욕심을 너무 냈나봐요. 자, 5분 정도 더 끓였어요. 이제 미역국은 완성이고요. 이따가 상 다 차리고 한 번 더 끓여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미역국이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거든요. 두 번째는 아스파라거스 견과류 구이. 아까부터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제가 지금 입에 구열이 났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좀 오늘은 안 돼도 이해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이렇게 만들어 볼 거는 아스파라거스 견과류 구이인데요. 요거 아스파라거스랑 양송이 슬라이스해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고 견과류로 이제 소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끝이에요. 제가 약간 좀 간단한데 있어 보이는 요리 좋아하거든요. 일단 아스파라거스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아스파라거스는 뭐 별거 없고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요 밑동만 살짝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요 정도 잘라줄게요. 그리고 한 요 정도 잘라줄게요. 그러면 손질 끝. 근데 잠깐만, 이렇게 들어가려나? 안 들어가네요. 에어프라이어가 1인용이라 참. 조금만 더 자르겠습니다. 크기 일정이 이 정도면 들어가겠지? 아하, 과감하게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양송이를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아스파라거스 먼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먼저 넣어주시고요. 올리브오일 살짝 넣고 후추 조금 뿌리고
그다음에 양송이를 좀 요 위에다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에어프라이어에 170도 한 5분 정도 돌리고 상태 보고 한 5분 정도 더 돌릴게요. 깜짝이야. 좁아. 주방이 너무 좁아요. 자, 에어프라이어에 지금 아스파라거스랑 양송이 굽고 있거든요. 네, 소스 만들어 볼게요. 그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좀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버터, 무염 버터 넣고 올리브유 넣고 후추랑 조금 넣고 가장 중요한 거, 이 견과류를 넣어야 돼요. 이게 한 5가지 정도의 견과류가 갈려있는 거예요. 한 큰술 넣고 2큰술 넣어보겠습니다. 알룰로스도 넣어줄게요. 너무 많이 들었다. 괜찮아요. 설탕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30초? 30초만 돌려주시면 돼요. 버터가 녹을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자, 아스파라거스 구이도 잘 구워졌고 소스도 잘 녹았습니다. 자, 접시에 담아서 소스 뿌리면 되는데 다른 음식 하고 나서 그때 플레이팅 할게요. 세 번째 요리는 참외 샐러드예요. 제가 딱 2가지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요 참외랑 샤인머스켓. 근데 이게 샤인머스켓이라고 선물 받았거든요. 샤인머스켓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맛도 너무 시더라고요. 어쨌든 참외 샐러드하고 소스에 방울토마토랑 샤인머스켓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소스 만들어서 위에 드레싱으로 뿌릴 거예요. 그나마 제일 큰 참외를 이렇게 세로로 잘라주세요. 속을 파내주세요. 원래 저는 씨를 좋아하는데 이 샐러드 할 때는 씨가 없는 게 좀 더 깔끔하더라고요. 씨를 한 번 더 시원하게 잘 까지네요. 말투는 왜 이렇게 느끼한 거니?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껍질을 다 깎지 말고 한 요 정도 느낌으로만 잘라줄게요. 자, 참외 잘라볼게요. 이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는데 내 손이 가리나? 반대쪽으로 가야 될까요? 제가? 그래야 될까요? 네, 그래야 됩니다. 자, 슬라이스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얇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를 때 형태를 좀 유지해주시는 게 접시에 놓을 때도 편하고. 솔직히 참외는 가을맛도 맛있기는 한데. 이 정도로 잘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드레싱 만들어가지고 접시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드시면 돼요. 자,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외 먼저 접시에 담아 놓을게요. 이렇게 담아 놓고 드레싱에 들어갈 토마토랑, 근데 참외에 비해서 토마토가 주객이 전도됐네. 토마토가 너무 크네요. 원래는 반으로만 자르려고 했는데 반보다 조금 더 4분의 1 정도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인공이 참외인데 참외보다 너무 커요. 반으로 잘라줄게요. 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잘라야겠다. 얘가 곰곰 스테비아 토마토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시켜 먹습니다. 맛있어. 잘라놓은 과일들을 이렇게 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잘라놓은 과일들을 다 넣어주고 올리브오일 한 큰술, 레몬즙 한 큰술, 발사믹 식초 한 큰술,
홀그레인 머스타드 1티스푼 이렇게 넣고 섞어주십니다. 이렇게 넣고 섞어주면 소스 끝! 맛을 볼까? 맛을 봐볼까? 너무 맛있다. 이게 뭔가 스테비아 토마토 때문에 설탕 같은 것도 전혀 필요 없네. 이 소스를 여기다가 이따가 올려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요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요리예요. 마지막 요리는 어묵볶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떡볶이 먹을 때 떡을 더 좋아하세요? 어묵을 더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거의 100%, 100% 어묵파거든요. 근데 이게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떡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어묵이 떡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주 시켜 먹는데 얘를 에어프라이어에 먹을 만큼 먼저 돌리고 이렇게 소스 만들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얘 다시 넣어서 이렇게 살짝만 졸여서 먹으면 끝이거든요. 일단 저는 오늘 8개 8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리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는 이유는 얘가 아무래도 조금 두꺼워서 먼저 한번 익혀주고 소스 만들어서 돌려주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어프라이어에 먼저 170도 한 10분 정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소스 만들어서 얘를 살짝 다시 넣고 살짝만 졸여주면 되거든요. 왜 계속 살짝이지? 뭐 어쨌든 아무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묵볶이 소스에 들어갈 양파를 한번 슬라이스 해볼게요. 잘라볼게요. 자, 어묵볶이가 8개니까 한 개 그냥 다 잘라보겠습니다. 저번 촬영할 때 인덕션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동시녹음을 하니까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인덕션을 새로 살까 하다가 그냥 가스버너를 샀어요. 자, 떡말이 구워지는 동안 그 떡볶이 소스 만들어 볼게요. 야외 놀러 온 것 같다. 갑자기 집에서 가스버너 쓰니까. 자, 올리브오일 넉넉하게 둘러주고요. 마늘을 1티스푼 넣고 마늘 먼저 볶아줄게요. 저는 떡볶이 할 때 고추장을 거의 안 쓰거든요. 오늘도 고춧가루로만 할 거예요. 약불에서 볶아주셔야 돼요. 마늘이 어느 정도 노릇해지면은 그때 고춧가루 넣어줄 거예요. 이놈의 BGM 또 나오려고 하네. 고춧가루를 넣어볼게요. 한 큰술 반 정도? 이렇게 볶아주다가 양파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파가 어느 정도 좀 투명해지고 익으면 빨개져서 투명해진 거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생 느낌이 사라지면 그때 물 넣고 간장 넣고 알룰로스 넣고 이렇게 좀 끓여주시면 돼요. 올리브유 좀만 더 넣어야겠다. 저희 집은 이렇게 방음이 하나도 안 간답니다. 누가 퇴근을 했고 누가 출근을 하는지 다 들려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얘기도 다 들리겠죠? 갑자기 슬픈데?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양파가 볶아지면은 물을 넣어줄게요. 간장도 간장 넣고 자,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미리 돌려둔 이 떡말이를 이제 넣고 졸여주시면 됩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나? 이렇게 떡말이에 양념을 배울 수 있도록
잘 졸여주세요. 어느 정도 졸여주고 간 보고 후추나 소금 더 뿌려줘도 되고 그냥 완성하셔도 되고 비율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현미밥을 해놨거든요. 현미랑 쌀밥이랑 1대1로 섞어서. 일단 밥 뜨고, 얘는 왜 자꾸 삐삐거리지? 미역국도 담고 해서 생일 밥상을 차려보겠습니다. 참외 샐러드부터 예쁘게 담아볼게요. 소스에 들어간 방토가 커서 비율이 좀 삑사리근하긴 했는데 그래도 소스 맛은 좋아요. 토마토가 워낙 달아서 추가 설탕 없어도 달달해요. 발사믹 식초, 올리브유, 레몬즙 조합은 늘 무적인 것 같아요. 뭔가 메인인 참외가 너무 가려지면 안 되니까 저로 가. 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발음은 힘들지만 맛은 최고인 아스파라거스 견과류 구이도 이쁘게 담아볼게요. 은근 아스파라거스랑 양송이가 잘 어울리거든요. 게다가 고소한 견과류 버터 소스는 아스파라거스의 쌉싸람을 잡아주고 양송이의 풍미는 업시켜주는 기특한 놈이에요. 저는 국물 떡볶이보다 기름 떡볶이 느낌을 좋아해요. 올리브유 듬뿍 넣어 자작하게 끓인 어묵볶이는 대놓고 맛돌이랍니다. 양파 소스 양껏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뭔가 예쁘게 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이게 아닌데 깨 뿌리면 좀 나아질 거예요. 요리하면서 맨날 느끼는데 진짜 냉장고를 부탁해 나오는 그 셰프님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15분 만에 그렇게 예쁜 요리를 만들지? 자, 어쨌든 어묵볶이도 완성됐습니다. 후, 드디어 다 했다. 이제 상 차려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유튜브 촬영 덕분에 예쁘게 차려 먹는데 예쁘게 차려 먹으면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자, 또 생일인데 케이크가 빠질 수 없잖아요. 작은 거 사려고 하다가 제가 요 집 케이크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려놓고 먹으면 되니까 홀 케이크로 시켰습니다. 불 끄고 올게요. 불! 여러분은 혼자 생일 파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처음이긴 한데 나름 괜찮으니까 도전? 소원 빌게요. 사나리 채널 10만 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본심이 튀어나와 버렸네요. 자, 이제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후! 현미밥, 들깨 미역국, 참외 샐러드, 어묵볶이,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견과류. 견과류 끝까지 발음이 안 되네. 아스파라거스 견과류 구이입니다. 근데 썸네일 찍고 이것저것 초 인서트 영상 찍고 하다가 오늘 특히 좀 음식이 많이 식었어요. 밥도 다 굳었어.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 앞치마를 하고 요리를 했는데도 앞치마를 딱 풀렸는데 고춧가루가 사방에 튀어 있는 거예요. 이럴 거면 앞치마를 왜 했니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고 더 기다리면은 이제 음식이 너무 식을 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 자, 다 같이 노래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나리 생일 축하합니다. 아까 제가 소원을 빌었거든요. 근데 소원은 속으로 빌어야 되는데 되게 크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 한번 했으니까 더 염치 없이 한번 또 해볼게요. 사나리 채널 10만을 기원합니다. 10만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지금 발음이 안 되는 게 지금 입안에 진짜 이따만한 구열이 났거든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로 견과류구이. 밥이라도 좀 데워 올걸 그랬나? 오늘따라 유독 식어서 딱딱해졌더라고요. 너무 차가워. 근데 미역국은 식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식어도 맛있고 뜨거워도 맛있고 미지근해도 맛있는? 여러분들은 국 중에서 어떤 국 제일 좋아하세요? 저 뭐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냥 매일매일 부담 없이 먹는 건 미역국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김치찌개도 솔직히 김치가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염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붓거든요. 그리고 된장찌개도 또한 그렇고, 근데 미역국은 그나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잘 붓지도 않고. 그리고 해조류가 이게 많이 먹으면 장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이게 요즘 이제 우리 나이 때 되면 탈모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탈모 예방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미역국 끓일 때 걔는 무슨 건더기를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넣나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건더기를 좋아합니다. 어묵볶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입을 다 식어가지고. 식긴 했는데 안에 떡은 아직 말랑해서 먹을만 했습니다. 식어도 맛있네요. 맛있어. 떡말이 이걸 좋아하는 게 어묵이 떡을 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일석이조 느낌? 한 번에 두 개를 동시에 다 먹는 느낌?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되게 든든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양파에 감싸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거의 다 먹어가지고 건더기 좀 리필해 올게요. 자, 이렇게 건더기 리필해왔어요. 리필해오고 물도 한 잔 따라오고. 좋다. 제가 오늘 이렇게 스스로한테 생일상을 차려줬잖아요. 발베니 영상에서 촬영할 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편집을 한꺼번에 한 4편을 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약간 금붕어 기억력이에요 요즘. 예전 기억도 잘 안 나고 장기 기억, 뭐 단기 기억 다 금붕어.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겸 친구들한테 생일상을 한 4-5명한테 차려줬어요. 정말 적어도 3-4명.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스스로한테는 생일상을 한 번도 차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생일 파티를 안 하고 지나쳤거든요. 그냥 뭔가 좀 그랬어요. 굳이 뭐 그렇게 생일 파티를 하고 싶은 그런 지금 나날들이 아니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했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은 조금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서운할 수도 있지 않을까? 2025년도에 내 생일 때는 정말 너무 조용했구나. 그럴까봐 이제 그래도 어차피 영상도 요즘 혼밥식탁 많이 찍는데 그러면 내 생일상도 나한테 한번 차려주자. 그래서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서 먹게 됐습니다. 저는 뭘 제일 좋아해? 음식 중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일식, 양식, 한식 이렇게 나라로 치면 한식이고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당연히 그렇겠죠. 식재료의 카테고리에서 보면 저는 해산물, 야채, 채소 이렇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든 게 이제 과일 중에서는 또 참외랑 샤인머스켓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아스파라거스 구이, 채소, 그리고 참외 샐러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엽기 떡볶이 시키면 저는 반반도 아니고 그냥 거의 엽기 오뎅 시켜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양파 얹어서 섹시푸드. 맛있다. 왜 떡볶이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뭐 국물 떡볶이, 아니면 기름 떡볶이, 고추장 많이 푸는 떡볶이 이런 종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떡보다는 어묵 되게 많이 들어간 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양념도 국물이 막 많은 그런 떡볶이보다는 기름 떡볶이에 가까운 형태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거 레시피도 기름 떡볶이 느낌으로 하려면 얘가 지금
그 어묵 안에 떡이 막 말려 있어서 국물이 좀 많아야지 익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에 먼저 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리고 양념 이제 자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익힌 요 떡말이를 넣고 살짝만 졸여주면 이제 끝이거든요. 요런 스타일의 떡볶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 구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견과류 소스랑 아스파라거스랑 양송이랑 한꺼번에 먹어야 맛있어요. 얘는 하는 것도 진짜 간편하니까 술안주로 진짜 좋겠다. 저녁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술안주로. 너무 맛있잖아. 네, 참외 샐러드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참외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해요. 근데 요즘 이거 인스타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즘이 아니지 한 1, 2년 됐구나 이 레시피가. 솔직히 참외는 그냥도 맛있어서 이 레시피가 기가 막힌다 그 정도는 아닌데 풍미가 살짝 깊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아 진짜 맛있다. 여기 홀그레인 머스터드 들어간 게 진짜 킥인 것 같아요. 새콤달콤 씹히는 맛도 더 있고. 이렇게 얘도 칵테일이나 화이트 와인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저는 그냥 술안주 잘 만드나 봐요. 아 맞다. 어쨌든 오늘 영상 주제가 생일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생일 때 보통 뭐 하세요? 뭐 해요? 난 생일 때 추억 중에 어떤 추억이 가장 행복했나 이렇게 끄집어내보면, 기억의 조각을 좀 끄집어내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막 그렇게 막 되게 큰 사건 빼고는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데도 엄마가 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후로 일을 되게 좀 바쁘게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전업주부로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굉장히 아빠 못지않게 막 사업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냥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바쁘셨죠. 그래서 막 그렇게 딱히 어렸을 때 뭐 외식을 했다거나 여행을 갔다거나 그런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어쨌든 학급에서 부반장을 맡았나 뭐 반장을 맡았나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엄청 생일 파티를 크게 해달라고 쫄랐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바쁜 엄마를 이제 바지끄댕이 잡고 생일잔치 내놔라 딩가딩가딩을 한 거야. 원하던 생일 파티를 좀 성대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일 파티, 이게 좋은 기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때 생일날의 기억이 나고요. 친구들이 한 20명, 30명 가까이. 저 어렸을 때는 학급이 거의 50명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뭐 한 학급에 15명, 20명 이렇다고 하는데 친구들 다 초대를 하니까 꽤 많이 왔었어요. 꽤 많이 와서 선물 뜯어보는 재미, 막 필통, 지우개, 연필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기억 거의 안 나는데 그때 기억나고, 생일날 이제 홍콩 놀러 갔었던 거 기억나고. 근데 뭐 하다가 얘기 나왔지? 아, 여러분들 생일 때 뭐예요? 그리고 여기 케이크 있잖아요. 여기가 제가 지유라고만 자꾸 기억을 해가지고 지유 뭐 어쩌고저쩌고 좀 길거든요. 이 케이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 3, 4년 정도 됐어요. 이 케이크를 맛있게 먹기 시작한 지. 유튜브에서 이렇게 쇼츠를 이렇게 막 보다가 분명히 바이럴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걸그룹들이 나왔어요. 걸그룹들이 나와서 케이크랑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걸그룹들은 다이어트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못 먹는데 이 케이크는 정말 그 다이어트를 무릅쓰고라도 꼭 시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걸그룹이 이 케이크 집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진짜 뭔가 찐으로 정말 좋아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쿠팡이츠를 열었죠. 소금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시켜 먹었어요. 한번. 오, 맛있는 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이 홀케이크 한 48,000원? 뼈다마는 게 48,000원? 주먹 많은 게 48,000원? 네, 이게 배달이 오면 약간 냉동 상태로 와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자연 해동을 시키면 그때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기가 되게 좋거든요. 차가우면서 엄청 맛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끼하지도 않고.
부산 다녀오고 나서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났으니까 정말 10일 만에 나갔다 왔거든요. 와 진짜 나 심각하다. 아니 이 정도의 삶을 살고 있진 않았어요. 밖에 나가는 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고,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좀 에너지가 좀 많이 딸리긴 해요. 근데 그래도 저도 직장 생활은 아니라도 어쨌든 출근을 했었고, 이렇게까지 약간 히키코모리 재질로 집에서만 있진 않았는데, 요즘은 와 정말 이렇게 뭐 배달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쿠팡으로 다 배달도 너무 잘 돼 있고 해서 그런 여건이 더 갖춰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오랜만에 나갔는데 분명히 부산에서 올라올 때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떨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때 또 비도 왔으니까.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반팔을 입고 나갔는데도. 그래서 와 이제 진짜 여름이 왔구나, 진짜 덥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시간의 순삭을 또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너는 도대체 안 나가고 집에서 도대체 뭐 하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근데 은근히 할 거 되게 많아요. 특히 이렇게 가정주부들이 이렇게 일을 해도 티도 안 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계속 쓰니까. 똑같이 유지되려면 계속 똑같이 정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잡다한 집안일도 꽤 많고,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화장실 청소, 냉장고 청소,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지금 촬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촬영을 하고, 나머지는 편집을 하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운동을 하거나 조금 다른 일도 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거 유튜브로 올해 처음으로 오늘 에어컨 틀었어요. 아까 딱 이거 요리 영상 촬영하는데 확 덥더라고요. 저희 집 에어컨이 안방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실이 여름 되면 안 그래도 더운데 막 열 쓰고 이러니까 더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요리하다 지치겠다 싶어갖고 에어컨을 틀었어요. 이젠 추워. 방에 가서 에어컨 끄고 와야 되겠다. 어때요? 에어컨 틀었어요? 아직 6월 초라 에어컨 틀 때가 아니긴 한가? 모르겠네. 다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에어컨 사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 틀었다 손? 아니다 안 손? 근데 이게 진짜 유튜브 촬영이라는 명목 없었으면 혼자 집에서 생일이라고 이렇게 케이크 켜놓고 음식 차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이 모습이 스스로 안 좋아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몰라요,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유튜브 촬영이라는 이제 뭔가 명분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혼자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누가 있어서 혹은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나 혼자도 행복할 수 있을 때 진짜 찐으로 누군가하고도 행복을 같이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방탄소년단 좋아하는데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막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딱히 정말 스스로 원하고 스스로 혼자여도 재밌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나이가 먹도록. 그리고 저는 어찌됐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관계를 정말 끈끈하고 더 건강하게 가려면 지금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도 잘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단단해야 남도 챙길 수 있는 게 맞아요. 어찌됐든 저는 그냥 요즘 혼자 하는 그런 삶을 유튜브 핑계 삼아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저를 되게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왜 삶은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요즘 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설명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어. 1도 몰랐어. 이렇게 혼자 즐기는 이런 시간들을 정말 잘 즐겨내고 싶고 잘 활용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뭔가 좀 더 혼자 일들을 잘 하게 됐을 때 이제 그때 되면 또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밥은 다 먹었고요. 샐러드도 거의 다 먹었고 어묵 볶기를 5개만 할 걸 그랬어요. 너무 많이 했다.
상콤하게 입가심 참외 샐러드로 하고 이제 케이크 먹겠습니다. 자, 케이크 가져왔고요. 우유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생크림 케이크랑 우유랑 너무 조화롭잖아요. 요즘 투썸플레이스 케이크 말 많던데 띠즈 두르면은 크림 하나도 없다고. 이 아이는 그렇진 않습니다. 띠지가 이렇게 투명이 아니라 흰색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농락당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보지 않고 디자인만 봤을 때는 꽃도 막 올려져 있고 되게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예쁜데 어머 너무 녹았다. 이런 얘 아까 너무 밖에 오래 놔뒀나봐요. 아까워라. 아까워서 버리긴 그렇고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면서 벌서는 중. 띠지에 붙은 크림을 소생시켜 보겠습니다. 크림을 아깝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피가 되고 지방이 되긴 할 텐데. 살려냈습니다. 아까 투썸플레이스 케이크 뭐라고 했는데 얘도 크림을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아 근데 이건 녹아서 제가 크림을 다 떼내서 그런 거고 일단 먹을 만큼만 잘라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아 우유도 따라야지. 뭔가 이 노래 부르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죄송합니다. 이 케이크가 화이트 티라미수 케이크라 나도 모르게 그만. 좋아. 이것도 그냥 치워볼까? 치우고 오겠습니다. 이렇다. 귀찮아요. 맛있어. 아까 어묵볶이 남겼잖아요. 케이크 먹을 거라면. 밥 배랑 디저트 배는 좀 따로 있다는 말은 정말 과학적이지 않나. 아 근데 저는 진짜로 군것질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저트로 뭔가 밥을 때우는 사람들도 요즘 되게 많잖아요. 디저트 좋아하고 달달한 거 좋아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밥한 것 같아요. 디저트는 그냥 밥 먹고 나서 밖에 나갔을 때 디저트 먹을 수 있을 때 그냥 먹는 정도? 내가 군것질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지? 왜 군것질도 안 먹는데 이렇게 살찐 거지? 저는 뭐 되게 달달한 커피도 군것질이라고 하면 커피는 되게 달달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보다 바닐라 라떼나 뭔가 이러다가 진짜 건강 안 좋아지겠다 싶을 시기에는 그냥 카페라테로 전향을 하고 좀 요즘 운동 좀 많이 하고 좀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럼 다시 바닐라 라떼로 돌아오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안 떠오르면 안 좋아하는 거 맞잖아요. 군것질 뭐 좋아하지? 딱 좋다. 밥에 미역국에 딱 좋아하는 그 어묵이랑 상큼하게 샐러드로 마무리해서 이제 케이크까지 이렇게 완벽한 생일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이게 조금 이렇게 오만한 이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 제 입맛을 제일 잘하는 건 저잖아요. 입맛 따라 취향 따라 막 여기저기 이것저것 넣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한 음식 진짜 좋아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제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소원 들으셨죠? 생일이 이미 지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곧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직 많이 남으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생일날에는 무조건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생일상 차려서 먹는 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거 먹어볼까요?